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제가 6월을 맞이하면서 70년 전에 있었던 6.25를 회상하는 그 제목으로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것 같이 한국전쟁의 일반적인 성격, 그 다음에는 한국전쟁과 이승만의 외교정책, 그 오늘은 한국전쟁과 소독의 재무장,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는 한국전쟁과 라인강의 기조, 이렇게 전반적인 그 한국전쟁 70주년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저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과 소독의 재무장.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경고가 일어났죠. 특히 당시에 총리로 있던 그 아데나워는 그의 그 회고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독일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처럼 똑같이 스탈린의 팽창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하면서 나는 확고하게 이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첫 표명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망했고 그 후 49년 아데나워가 총리가 되면서 그 후 아데나워가 보는 그 유럽의 그 판도는 앞으로 유럽의 판도는 스탈린의 침략 정책이 여러모로 고행될 것이다. 1945년 12월 달 한 신문기고에서 아데나워는 소련의 팽창 정책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의 어떤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으로 본 거죠. 또 독일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로 본 거야. 2차 대전 이후에 아닌가 다를까 발틱 상국을 소련이 침략하기 시작을 했고 그 후 전 동유럽을 그들의 손아귀에 놓았죠.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그 동유럽을 전부 그들의 손아귀에 놓았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분단되면서 동독은 일찌감치 앞으로의 그들대로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착착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동독에서의 그 일반 경찰의 그 군사화, 아데나워는 그것을 굉장히 그 경고를 했어요. 이미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동독의 경찰이 단순한 경찰의 임무를 떠나서 거의 군사조직화했다. 이것이 언제 우리 남쪽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아데나워는 했던 겁니다. 근데 저 한국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스탈린의 침략 행위다 하고 아주 못을 박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데나워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앞으로. 또 미국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에 무엇이 일어날까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 걱정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도 유럽 우선주의를 취한 것이 미국 국무성이나 펜타곤의 행위였습니다. 물론 트루먼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나머지 1950년대 전반적으로 앞으로 유럽에서의 이 소련의 팽창 정책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 그 토론이 계속된 겁니다. 자, 이때쯤을 해서 아데나워는 이참에 나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포착할 수 없을까 하는 계획을 하게 됐죠. 또 표명도 하게 되고 또 집요하게 연합국 측과의 협력 체제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토의 개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미국의 입장도 한국의 전쟁을 보면서 유럽에도 뭔가 안보 체제를 다시 확립해야 되겠다. 만약에 독일이 나토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나토에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에서의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독일을 제쳐놓고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니까 독일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독일과 불란서 간의 관계가 묘하게 이제 전개되는 건데요. 이제 불란서 입장에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독일이 재무장을 해? 뭔가 두려운 거죠. 뭔가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더라도 이것은 좀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가운데서 이 나토에 대한 가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 독일과 불란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과 불란서는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1870년, 71년 보불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가장 그 희생을 많은 그 국가가 불란서였었죠. 그런 가운데서 불란서가 쉽게 서독의 재무장을 승인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죠. 보불 전쟁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 71년 일어났는데 그때 그 독일군이 이 파리를 그 포위하면서 아사작전을 취했어요. 그 아사작전은 뭐냐 하면은 총을 대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그냥 파리 시민들 갖다가 굶주림에 빠지게 하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때 그 불란서가 항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그래도 싸울 수가 있는데 굶주림을 당하면서는 싸울 수 없지 않냐 하면서 그 실토한 사실이 일어났고 또 1차 대전의 경우는 불란서의 그 독일에 대한 그 일종의 그 화풀이로 벨사유 조약 때 굉장히 엄한 조건을 그 내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 행위를 불란서가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이제 하나의 그 앙심으로 2차 대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1940년 6월달 그 불란서를 점령하는 특히 파리를 점령하고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란서 입장에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또다시 재무장? 아니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오늘밖에 안 됐죠. 그런 토론에 불란서가 쉽게 응하기가 힘들은 거죠. 그런데 그 후 이 토론이 시작되면서 대체적인 한국전쟁과의 교훈을 통해서 유럽도 뭔가 군사적인 뭔가 통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 토의 가운데서 1954년 프랩은 1950년 10월 24일 프랩은 그 불란서 수상은 유럽 방위 공동체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유럽 방위 공동체. 그때 유럽의 공동체는 6나라로 설립이 됐어요. 거기는 이제 독일, 불란서, 이태리,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 베네룩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홀란드, 그리고 이제 벨gium,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요 6나라가 처음에 50년도부터 이제 하나의 유럽 공동체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방위 공동체를 프레벤 수상이 이제 제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토의 그 동맹이 초창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좋다. 유럽 방위 공동체도 기꺼이 우리가 응하겠다 하고 이제 임하고 서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54년도에 와가지고는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 됐습니다. 완성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불란서 의회에서 이 유럽 방위 공동체 법안이 이제 최후로 비준을 받는 절차가 됐어요.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1954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한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스위스 베른에서 세계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축구대회. 근데 이때 독일이 처음 세계 축구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때 독일의 입장은 그냥 세계적으로 축구대회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냥 뭐 혹시나 해가지고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에 출전을 해야 하는데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누구나 다 헝가리가 1등 해라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도 했고 독일도 그렇게 생각했고, 뜻밖의 독일이 54년 출전하면서 마지막 결승전이 헝가리하고 붙게 된 거예요. 54년도 스위스 베른에서. 독일로서 야단났죠. 결승전이 임하는 것 자체가 독일로서는 굉장히 그 승리감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젠 헝가리하고 게임을 해서 줘도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헝가리하고 결승전을 붙었는데 또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독일이 헝가리를 꺾었습니다. 자, 독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걸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보통 어떻게 해서 그냥 볼을 놓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도 기쁜 나머지 골 그냥 그 소리만 함성 들었어요. 독일은 토아 골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끔가다 지금도 독일과 불란사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도 그것이 중계가 되더라고. 그런데 독일이 이제 유럽 선수권이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 선수권이 돼가지고 그 선수들이 독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독일 국민들이 그냥 환호를 하고 TV는 그냥 중계가 되고, 자, 여기서 독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너무 그냥 흥분한 나머지 독일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독일 애국가 3절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1절을 안 부릅니다. 못 부릅니다. 근데 1절에 뭐가 있냐면 도이치란 위버 알레, 독일이요 세계 어디에서나 세계에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광범위한 독일의 우월권을 갖다가 1절에 그게 가사에 실려 있는 거예요. 도이치란 위버 알레. 근데 54년도 독일 축구 선수권이 그냥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그냥 애국가 1절을 부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영국의 신문도 이런 것을 기사화하고,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보아라, 독일 사람도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비준을 하려고 했던 독일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하고 보이콧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성공 케이스로 들어갔던 유럽 방위 공동체가 무산이 된 거죠. 물론 아데나워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군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자, 세계가 양분화되면서 소련의 팽창정책 위험성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이런 가운데서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안이 처음에 논의했던 서독의 나토의 가입설이 다시 제기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특히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특히 당시 미국 국무장관으로 있던 떨리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서독을 나토에 가입시키자. 또 불란서에게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이 없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1955년 서독이 나토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주권도 완전히 회복되면서 다시 서독의 재무장이 실현된 거죠. 아데나워가 생각했던 이 나토의 가입은 아데나워에게서는 굉장히 성공 사례죠. 이 나토의 군사동맹이야말로 안보도 지키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기뻤으면 나토 가입하면서 내일이면 우리는 통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토대로 한
그 이제 독일 통일을 했습니다만 사실 나토의 안보가 기초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를 통한 안보, 또 유럽 통합을 통한 유럽 공동체, 그 다음에 동서독 간의 이런 관계에서 이제 콜이 결국은 통일을 했습니다만은 나토가 뒷받침을 한 거죠. 안보가 뒷받침을 한 겁니다. 이 나토의 뒷받침이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했죠. 이 점을 우리는 많이 잘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나토는 이 아데나와는 결국 초대 수장으로 있다가 63년 후임하면서 14년을 집권했어요. 14년을 집권했고, 아데나와는 소독에서 가장 지금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데나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에 가면은 30분 거리에, 전차로 30분 거리에 르헨도프의 아데나와 하우스, 지금은 박물관으로 됐어요. 제가 오래된 전에 한번 갔습니다만은 본에서 제가 전차를 타고 르헨도프 아데나와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박물관이야. 지금 박물관이에요. 그 안에 아데나와가 소관 침대며 여러 가지 전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20m 떨어진 정원의 팔각정에 하나의 목재 건물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하나의 목재 건물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데나와가 63년 은퇴하면서 4권에 걸친 회고록을 썼어요. 1, 2, 3, 4권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을 쓴 그 책상 위에 또올렛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역시 또올렛의 덕분으로 소독이 나토에 들어가지 않았냐. 또 또올렛의 도움으로 결국 완전히 주권을 회복하지 않았냐. 그리고 구의 안보를 토대로 한 통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냐. 그 전제를 조성하지 않았냐.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승만, 서독의 아데나와, 그리고 미국의 또올렛은 착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적극적인 자유투사, 삼총사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유럽에서, 하나는 국동에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 세 사람이 초창기에 냉정체제 형성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 냉전이 이 자유세계의 승리로 가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다만 제가 이승만과 아데나와 관계도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다만 안 쉬운 것은 또올렛가 독일도 방문하고, 아데나와가 또 미국도 방문하고, 또올렛가 한국도 방문하고, 이렇게 이 박사가 미국도 방문했습니다만은, 유럽에 있는 아데나와와 국동에 있는 이 박사가 한 번 서로 만남을 주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독일에서 미국을 가기는 쉬워도, 그때만 해도 아주 국동에서 유럽, 또 유럽에서 국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도 조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한데, 여하튼 이 독일이 한국 전쟁을 인연해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또 그 대가로 완전히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한국 전쟁과 서독의 재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끝으로 한국 전쟁과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또한 한국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